반갑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교수님들 모시고 제가 이렇게 저의 보잘것없는 또 글을 발표하게 돼서 저로서는 영광스럽고 저 정말 되게 많이 떨립니다. 혹시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네. 이제 저는 중국 현대문학을 전공했고요. 사실 이거 시면 한시집은 중국의 한시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면 선생은 1883년에 태어나서 1955년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한 세기 이전에 사셨던 분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현대 문학 쪽에는 속하지 않는 고전 문학에 속하는 그 시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외람댁에도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한시를 번역할 수 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많이 걱정을 했고 저로서도 좀 현대문학 중국 또 우리 한국 현대문학 전공자도 아니고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분야인데 그냥 이렇게 번역에 무모하게 도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정말 번역을 해도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발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자료는요, 창작 배경하고요, 시면 한시집의 창작 배경과 그리고 고향과 관련된 고향 괴산과 관련된 시와 그리고 우국시하고 나누어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면 한시집은 시면은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자, 시면은요 1800 그냥 다 시면 선생이라고 안 하고 그냥 시면이라고 할게요. 시면은 1887년 1883년에 그 충청북도 괴산에서 숫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셨고요. 1956년에 청주에서 눈을 감고 고향 마을 이제 숫골 마을 뒷산에 묻히셨습니다. 시면은요 구한말 광무 7년에서 11년 1907년까지는 신문물의 도입과 함께 설립된 통신원 충주 전보사 주사로 근무했어요. 요즘 보면은 우체국 쪽에 근무를 하셨는데, 네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일제가 통신도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그만두신 것 같아요. 네, 그 뒤 일본의 침탈로 인해 통신원을 그만두고 향림, 개선, 소수 수리로 돌아와서 마을 서당에서 자손들을 이제 훈육하면서 지내셨고요. 1922년에 계산 읍내로 이사를 했고 1927년경에는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상경 초기에는 종로 제동에서 사셨고요. 그리고 1935년, 36년 사이에 화동으로 이사했으면서 그때는 동해안에서 건어물 등을 매입해서 서울에 공급을 하거나 또 주택을 지어서 파는 그런 건축업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941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이제 정세가 불안해지니까 서울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낙향을 하셨고요. 1943년 말경에 청주 수동으로 내려와서 이제 16년 동안의 서울 생활을 마감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청주에서 정착을 하셨습니다. 시면은 1922년 경부터 이제 괴산에서 또 서울, 청주 일대에서요 시우와 교류하면서 시회에 참석을 많이 했고요. 한시를 모아서 엮은 개인 시집을 남겼습니다. 여기 시면 한시집에 수록된 작품은요 창작 시기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참 아쉬운 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옛날 분들이 남기신
그 한시집이든지 문집이든지 보면 우리나라 분들은 창작 연도를 밝히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추정해야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물론 우리 자료 같은 거 할 때 날짜를 되게 중시해 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 분들이 그걸 안 해서 이렇게 후학들이 연구를 하는데도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아요. 정확한 창작 시기를 알기는 어렵지만요. 심연이 해당 이듬해 1946년 봄부터 신연시집, 그리고 한국 전쟁 시기엔 1952년엔 기술 잡초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1954년에는 소유주비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이 세 권에 수록된 약 700여 편의 한시를 청주 방곡에 사는 박 선생이라는 한학자에게 실사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연은 그 필사 정리본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망을 하셨고요. 25년 뒤인 1979년 여름에 서울 정릉으로 이사한 박 선생이 필사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고를 이제 손자이신 김태웅 교수님께서 기적처럼 정말 되찾아왔고, 그리고도 또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2020년에 바로 이 심연 한시집이 이제 제가 보잘것없는 제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또 심연 한시집은요, 한자 한 4만 여자에 이르고요. 한시는 740여 편이에요. 그리고 산문 3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56편은 지인들이 지은 축수시이고요. 심연의 작품은 사부, 심연 수첩 속에 심연 스스로 집다를 포함해서 한시 680여 편, 그리고 산문 2편입니다. 대부분 56자로 이루어진 7원 율시, 그리고 28자로 이루어진 7원 절구, 그리고 40자로 이루어진 5원 율시, 그리고 20자로 이루어진 5원 절구 등도 지었습니다. 임의로 소재와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심연이 그 이제 40대에부터 노년까지 벗들과 교류하면서 하답하여서 지은 시가 350편으로 가장 많고요. 시사시 40여 편을 포함한다면 한 400여 편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는 시외 활동, 경물시, 영물시 120편, 축수시나 축하시 69편,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지은 잡시가 한 80여 편 정도 됩니다. 산문은 윤몽향 행언에 붙이다, 아마 윤몽향이라는 분이 가장 친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행언에 붙이다와 그리고 일성 이준공을 애도하며 이준 열사를 애도하면서 지은 산문, 그렇게 해서 2편이 있습니다. 심연이 가장 친한 것은 몽향으로 보이고요. 이로, 괴운 이런 분들과 같이 그 모임에서 지은 시가 많은 것에서 아마도 그 당시에 벗들의 집 같은 장소에서 크고 작은 시장 모임을 자주 열었던 것으로 추측되고요. 심연은 조선 말엽에 태어나서 20세기 중반 한국 전쟁에 이르는 격동의 세월을 살았는데요. 그들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를 몸으로 겪으면서 참아낸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그런 암울한 시기에 그 활동했던 문인이자 선비이자 또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또 사업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연은 어려서 한학을 배웠을 것이고요. 젊은 시절에는 경제활동을 했다고 해도 시대적 상황, 그리고 나라의 운명으로 인해서 울분은 입은 채로 초해에 묻혀야 했고요. 낙향해서 은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마다 자나깨나 나라 사랑과 시대를 걱정하는 절절한 마음, 그리고 자주독립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 근교의 당시 풍광을 산수화처럼 묘사해서 오늘날 번화한 서울의 모습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빛바랜 옛날 사진첩을 보는 것 같을 것이고요. 또 청주 지역의 무심천,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는 마슬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상당산성, 탕금대 같은 역사와 어리 깃든 유적지,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을 소재로 지은 경물시에서는요, 고향 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한 글자 한 글자 녹여냈고요. 그래서 당시에 사료로서도 아주 손색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라디오나 축음기 같은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읊은 영물실에서는요, 꼼꼼한 관찰력, 세심하고 그리고 반짝이는 재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난초, 대나무 같은 자연 사물을 소재로 지은 시에서는 철학적 사유와 인생관도 드러냈다고 하겠습니다. 또 소유라는 말로 표현한 유학자로서의 선비 정신과 의기, 그리고 소를 타고 관문을 나서는 노자, 나비의 꿈으로 말해지는 장자의 소요, 도연명으로부터 시작된 전원생활 은거, 이백의 낭만, 두보의 사회해부, 그리고 소식의 풍류, 벗들과의 교류와 속에서 담긴 불교적인 공의 세계 등이 모두 심연의 정신 색채이었고요. 시적 세계임을 보여주는데요. 아마도 그와 벗하고 시를 교류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심연 한시집 속의 고향 괴산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심연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와중에도 괴산 시사나 시우 모임에서 꾸준히 시를 지어왔고요. 낙항한 뒤에는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객과 교류를 했습니다. 네, 심연 한시집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 벼로를 남긴 사람들 이렇게 합해서 보면은 한 200여인이 등장을 하고요. 시회 등 단체 이름만도 16개가 등장합니다. 네, 시인의 심연의 시우 가운데는요, 독립운동가, 법조인, 의사, 행정가, 한학자, 저술가 등 당대의 명사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연은요, 1888년 충청부터 계산군 안동김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심연의 13대 조부 김석은 정암 조감조의 문화생으로 김효년의 과거에 급제하였는데요. 김석이 공교롭게도 1519년 김효사화가 일어나서 스승인 조광조가 할을 당하는 바람에 벼슬길을 포기하고 외가인 괴산으로 정착을 해서 이제 줄곧 괴산과의 인연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병주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김석은 김충갑, 김효갑, 김우갑, 김재갑, 김인갑 등 가짜 돌림에 5 아들 형제를 두었고요. 괴산에 뿌리를 내린 김석의 자손들이 일대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오갑 자손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자손들 가운데에는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진주 대첩의 충무공 김시민 장군 등 3인이 충신시효를 받았고요. 1인이 청백리시효를 받았어요. 네, 몇백 년 동안 괴산의 명문가 자손으로서 심연도 한약의 조예가 깊었고 생합에 매달린 여가에 시우와 교류하면서 한시를 짓고 또 그를 개인 문집으로 남겼으니까 괴산의 옛 선비이고 문인이고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연 한시집에 수록된 괴산 관련 벗은요, 해춘, 경석조, 단포, 신건영, 만성, 장병신 등인데요. 해춘은 경순 국치뒤에 만적으로 망명하여서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우국지사였고요. 단포는 괴산 수리에서 한약방을 운영하신 분이고, 만성은 괴산 개심사의 주지였어요. 네, 우선 해춘 경석조와의 해우를 보기로 할게요. 경석조는요, 독립운동가로 연필문 유아리에서 1881년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효는 해춘, 이명은 양조이기도 합니다. 이분에 관해서는요, 독립운동가가 관련된 그런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도 한 획을 그으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연은요, 1943년에 청주로 낙향을 했고요. 1955년 사망할 때까지 살았는데요. 심연은 청주에 정착한 시기에 같은 괴산 사람이자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청주 용화사에서 잠시 들린 해춘을 만나서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용화사에서 경해춘을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시인데요. 이 시를 보면은요, 용화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무심천 물가에 자리한 사찰인데요.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신라 선덕여왕 때 은점 선사가 처음 지었고요. 조선 인조 6년 1628년에 화재로 소실돼서 영조 18년 1752년에 벽담 선사가 다시 짓고 그리고 용화사라 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아주 1000년 이상이 된 오래된 고찰이죠. 거기 소품 같은데. 아 그러세요? 예, 청주 분이시니까. 예, 예. 심연은 무심천 근처에 살면서 물가를 늘 지나다녔을 것이고요. 산책하며 물가에 자리한 용화사에 자주 들렀을 것이에요. 시의 내용에서 보면 심연이 해춘과 약속하고 만난 것인지 아니면 무심코 들린 용화사에서 해춘과 해화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그리고 괴산에 덕망이 있는 인물로서 서로 소식을 알고 지내왔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기 시를 보시면요. 여기 이거 수련인데요. 수련에서 보면은 두 사람이 같은 고장에서 태어나 남과 북으로 서로 헤어진 채 바삐 살다가 노년에 이르러서 만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고요. 심연은 괴산에서 서울에서 다시 청주로 낙향해서 살았고요. 해추는 괴산에서 만주로 그리고 북간도로 갔다가 요때 이제 그 청주로 오가면서 위험을 무릅쓴 독립운동에 몸을 바쳤습니다. 여기 함년 두 번째에서는요. 한창 시절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세월이 언제인지 모르게 뒤로 하고 조용한 북당에서 만나게 되어 시를 짓게 된 사연을 읊었고요. 그리고 경년, 여기 요 경년이에요. 경년에서는 그 타향살이에 고달팠던 인생의 덧없음과 조선 사람으로서 누구나 어디서나 괴로움을 겪었을 세월을 되돌아보았고요. 그리고 미련, 마지막 여기 두 쪽에서는요, 이 만남을 얻지 못했으면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용화사에서 만나지 못했으면 이 만남을 얻지 못했으면 서로 그리움과 걱정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로 이 만남의 기쁨과 회포를 드러낸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추는 심연보다 2살 위인 고향 선배인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만적으로 망명을 했고요.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여러 차례 옥고를 치렀고요. 그렇지만 굴복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에요. 심연은 충의로 이름을 날린 뿌리 깊은 집안의 후손으로서 의국충정의 기계를 품은 선비입니다. 심연이 해춘처럼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만조 벌판에서 고달픈 세월을 보내진 않았지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몸으로 겪은 민초로서 시대의 울분을 한시로 풀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애국지사 경적조 공적비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괴산 출신이신 김근수님이 저술한 경순국치 전후 그 괴산의 항일 투쟁사에서도 해춘 경석조의 그 독립운동 사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